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품사에 관한 것을 다 정리를 했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번 시간은 이제 나머지 품사인 동사에 관한 내용, 동사의 종류, 그다음에 형태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동사랑 관련돼서 조동사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 동사라고 하면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동사들 중에 주의해야 될 동사의 활용, 주의해야 될 동사의 쓰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네 가지 동사를 함께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동사의 자자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 자가 스스로 자자니까 이 동사 스스로만 있으면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동사. 물론 앞에 주어가 있어야겠지만, 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자동사인데요. 그러면 자동사가 사용될 때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주어하고 자동사만 나오면 문장이야. 그러면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딱 두 단어만 있으면 문장이 너무 단순하겠죠. 그래서 자동사가 나오고 뒤에 어떤 말을 더 이어서 쓰고 싶어요. 어떤 정보를 더 주고 싶은데 그때 어떤 명사를 만약에 뒤에 쓴다. 그러면 이 명사를 바로 붙여 쓸 수가 없죠. 왜? 만약에 여기 전치사라는 것이 없이 자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이 동사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사가 뒤에 어떤 말, 명사를 붙였을 때는 그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전치사 시간에 전명구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자, 그럼 예문 하나 볼까요? He always goes to school by bus. 자, 문장 구조 자체는 he always goes. 그는 항상 간다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나와 있는 부분 끝이에요. 문장이 끝났죠. 문장이 끝이 났는데 어떤 정보를 더 주고 싶어요. 그가 가긴 가는데 어디에? to school, 학교에 하고 school을 쓰니까 그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문장과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버스를 타고 by bus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수없이 많은 전명구들이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 길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 알아봤고, 자, 자동사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타동사에 대해서 볼까요? 타동사라고 하면 타가 남, 타, 다를 타죠. 한자로. 타동사는 그 남,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타가 의미하는 게 목적어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 선생님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외울 때 자타동사 아주 기본 개념이지만 혹시나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 그래서 선생님이 목타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렇게 목타라고 외우면 돼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타동사는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 타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어의 품사는 뭐다? 명사다.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목적어 시간에 이미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 역할하는 5가지. 명사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예문 하나 볼까요? He met his friend 그러면 he 주어 다음에 met이라는 타동사 뒤에 his friend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목적어 명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때도 문장이 그가 그의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고 끝났는데 어떤 정보를 더 주고 싶어요. 명사를 붙여 쓰고 싶으면 바로 명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전명구 형태 이렇게. on the way는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에 라는 뜻이죠. 가는 도중에, 가는 중에. 그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는 중에? On the way to school. 학교로 가는 중에. 언제? This morning. This morning은 부사구입니다. 부사예요. 자, 이렇게 타동사에 활용된 문장의 예를 한번 봤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 부분인데, 자, 이 내용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문장의 5형식 할 때도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3형식에서. 그리고 전치사 파트에서도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들을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는 표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차근차근하게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의하다라는 표현이 agree인데 agree는
뒤에 전치사가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 사물이 나올 때도 있는데 누구누구와 동의하다 뒤에 사람이 나오면 전치사를 뭘 쓰냐면 자,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with를 씁니다. with 사람. with 뒤에 사람 나오면 함께라고 전에 배웠죠. 그다음에 사물이 나오면 뭐뭐에 뭐뭐에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쓰거나 뭐뭐에 관하여 전치사 on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뒤에 사물. 그다음에 협력하다라는 표현 collaborate with 전에 공부한 적 있죠. collaborate 자동사 뒤에 뭐랑 쓴다? with랑 쓰는데 collaborate과 동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 더 공부한 게 있었죠. 기억납니까? cooperate with였죠. 똑같이 cooperate with 누구누구와 협력하다. 그 다음에 준수하다라는 표현도 공부한 적 있죠. comply with인데 준수하다는 법령이나 규칙 따위를 지킨다라는 뜻이고 comply with 외에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3가지가 더 있고 타동사가 4개 더 있는데 일단 자동사 편이니까 자동사 동의어만 좀 써볼게요. comply with 이 표현으로 conform to죠. FORM이에요. I가 아니고 conform to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adhere to가 있었죠. adhere to 다음에도 명사 뭐가 있었어요? abide by라는 게 있었죠. abide by I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쓰지 않아도 전치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집중하다. 집중하다는 concentrate on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focus on 이것도 전에 본 적이 있네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다라는 표현이 consist of 말고도 be composed of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전에 공부한 적 있어요. 또는 be made up of가 있죠. be made up of.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면 comprise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써보겠습니다. comprise도 수동태 형태로 쓸 수 있는데 comprise까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표현이 contribute to인데 이것도 외울 때 contribute to라고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contribute to 더하기 동사원형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는 contribute to 다음에 명사 이렇게 외울 때도 contribute to 명사라고 명사란 말을 붙여서 암기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루다라고 하는 게 deal with죠. 그 다음에 focus on은 아까 concentrate on 할 때 했고 뭐뭐를 초래하다 lead to 명사인데 얘도 뒤에 명사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 lead는요 이끌다 아니에요? 예 맞아요. lead가 이끌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타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lead the discussion 토론을 이끌다 lead the group 그러면 그 그룹을 이끌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lead가 자동사로 사용돼서 뒤에 to가 붙으면 lead to 명사는 그 명사로 이어지다 다시 말해 그 명사를 초래하다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달라요. 자 lead to 명사일 때 그 다음 어디에 참가하다 participate in 자 이것도 동의어 많이 봤었죠. 이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partake in도 있었고요. 그죠? partake in 그 다음에 수거로 take 나오면 뭐가 나오죠 뒤에? 그쵸 part 그리고 in 타동사로 한 단어는 attend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자동사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같이 외워야 됩니다. 수거처럼 자 여기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은 타동사인데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정리한 것들은 뭘까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얘가 access to 명사 이렇게 해서 자동사인가? 뒤에 to 나오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access가 동사면 어디 접근하다 또는 뭔가를 이용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됩니다. access the internet 이렇게 access가 명사일 때는 access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근, 인터넷에 이용, 접속 이런 말인데 자, 타동사고요. brief, 간략히 보고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장님 저희가 오늘 저희가 진행할 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브리핑 한다는 얘기하죠. 브리핑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 브리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브리프가 간략하게 설명하다 간략하게 보고하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ongratulate 타동사고요. 저희가 뭐라고 읽느냐 enhance입니다. enhance가 향상시키다 또는
강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exceed입니다. exceed, 능가하다, 확장하다가 expand고요. 그 다음에 직면하다, face. 선생님 페이스 얼굴인데요. 네, 맞아요. face가 명사로 얼굴인데 직면하다라고 할 때 이 면자가 얼굴면 면자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직면하다라고 할 때 face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얻다, obtain, 제공하다, present, 또 제공하다, provide도 있죠. 이런 동사들, 타동사는 선생님이 딱히 필기할 내용이 없어요. 왜? 얘는 그냥 동사를 타동사로만 알면 되니까 뒤에 굳이 전치사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자, 일단은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랑 타동사까지 정리 다 해서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특히 자동사 파트에 전치사와 함께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동사의 활용으로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고 그 다음에 사형식의 수동태 구조도 되는데 얘네들이 같은 폼,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그러한 녀석들이 있어요. 동사가 총 4개인데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말하다류, 말하다 통보하다, 뭐 상기시키다류가 있는데 동사는 일단 삼형식일 때 이렇게 4개가 됩니다. inform, 자 뜻을 하나씩 써볼까요? inform은 알리다, notify는 통보하다죠. 그다음 remind는 상기시키다고요. assure는 확언하다, 확실하게 말하다 라는 뜻으로 확신시키다 정도로 써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 여기 목적어 O 표시 있잖아요. 이 목적어 A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목적어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럼 얘는 삼형식 문장이죠. inform 사람 누구누구, 그럼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notify 누구누구에게 통보하다, 누구누구에게 상기시키다, 누구누구에게 확실히 말해주다, 확신시키다 이런 말인데 얘네가 이렇게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주로 이 4개의 동사는 사용될 때 뒤에 전치사 of와 함께 B라는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A에게 확신시키다 B라는 사실을 해석을 하면 마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알리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통보하다 그러면 사형식 문장의 해석이 되죠. 근데 얘는 반드시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이 of란 녀석이 나와야 됩니다. of란 녀석. 하지만 문장의 구조상 전명구는 수식어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문장은 삼형식이 되는 거죠. 자, 주의할 사항 이때 of를 써주지만 반드시 이 of를 A of B라고 해서 B의 A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사형식과 같은 해석 꼭 기억하고 예문 하나 볼게요. He informed me of his marriage with Jane next May. 그는 informed me, 나에게 알렸다. 자, 그 다음에 of his marriage의 of를 해석해요? 안 해요? 해석을 안 한단 말이죠, 얘를. 해석을 안 해요. 나에게 뭘 알렸어요? 그의 결혼을 알렸다. 누구와의 결혼? with Jane. 제인과의 결혼을 언제? next May. 내년 5월에. 자, 그 다음에 사형식 구조로 이 녀석들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사형식으로 사용되면 inform, notify, remind, assure 다음에 목적어 A가 나오고 이 A가 사람이죠. 사람이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그러면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데 직접 목적어의 형태가 대부분 다 대절입니다. 명사절로 대절. 이렇게 명사절 표시 해주죠. 절이에요. 그럼 주어 동사가 있겠죠. 자, 예문 볼게요. He informed me that he will marry Jane next May. 그가 알렸다. 누구에게? 나에게 테디아를 알렸다. 뭐 그가. 자, 여기는 뒤에 절이니까 그가라는 주어를 해석해야 돼요. 그가 내년 5월에 제인과 결혼할 거라고 나에게 알렸다가 되죠. 내용은 같지만 위에 나와 있는 삼형식의 경우는 전치사 뒤에 his marriage, 그의 결혼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자, 사형식의 경우는 that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that 다음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가 결혼할 거라고 알렸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 자, 그런데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사형식 문장의 구조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쓰면 수동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형식 구조, 이 4개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 대절이 주어 자리에 갈 수는 없고 간접 목적어 사람이 주어 자리로 가면서 수동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태, 사용식의 수동태.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가 있으니까 A가 앞에 있겠죠. A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수동태 동사로 be informed, be notified 이런 형식으로 바뀌죠. be assured까지.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 직접 목적어가 있던 이 명사들 대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뒤에 그대로 써줍니다. 이 뒤에. 자, 얘 한번 볼게요. I was informed. 나에게 알려졌다. 수동태죠. 나에게 알려졌다. 뭐가? 데디아라는 것이 알려졌다. He will marry Jane next May. 그가 내년 5월에 제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알려졌다라고 수동태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해석은 수동태로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수동태 해석을 아예 써주겠습니다. 알리다가 아니라 알려졌다. 이렇게 수동태로 해석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지 말고 나에게 알려졌다. 데디아라는 것이. 자, 조동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조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기본 문법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많이 했던. 자, 여기 표시를 좀 해놓고 그리고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앞에서 부사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동사랑 동사 원형 중에 더 중요한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동사 원형이니까 이 부사가 동사 원형을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의 종류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can과 could입니다. 많이 보던 거죠. 할 수 있다라는 can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can이 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can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때 능력을 나타낼 때는 다른 표현으로 be able to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쓸 수 있죠. 여기 be able to 동사 원형. 자, I can do whatever you ask me to. 자, 예문을 썼는데 이 예문을 보면 나는 can do 할 수 있다. whatever you ask me to 그랬는데 이때 이 to는요 전치사 to가 아니라 ask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to 부정사에 이 to만 남은 겁니다.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대부정사 미안합니다. 대부정사라고 하는데 이 대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 to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투부정사에 to만 살려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대부정사, 부정사를 대신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그 뒷부분에 whatever you ask me to 이 부분인데요. whatever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얘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복합 관계 대명사예요. 명사절 접속사인 뒤에 명사절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can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n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가능성을 나타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얘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문 하나 볼게요. Anyone can easily get the answer through the internet. 그러면 anyone 누구라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anyone을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can easily get 쉽게 얻을 수 있다. 얻을 가능성이 있다. 능력이 아니죠. 얻을 가능성이 있다란 말인데 그냥 우리는 흔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뭐를? the answer 해답을 through the internet, through 전치사니까 전면구 표시할게요. through 전치사는 우리 앞에 전치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무엇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through는 원래 관통을 해서 뭐 이렇게 통과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라고 할 때 우리 한국어처럼 영어도 through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요청이나 허가를 나타내서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해도 좋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 예문 하나 볼게요. can의 용법 You can stay here as long as you want. 당신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머물러도 좋습니다. 머물러도 됩니다. As long as you want. 이때 as long as를 여러분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로 보지 말고 그냥 as 원급 비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s 원급 비교. 앞에 as는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뒤에 as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구조 잘 봐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long 오래 길게니까 오래 여기 머물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업무하는 한 말고요. as long as가 업무하는 만큼 오래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의 용법 지금 쿠도 함께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캔의 용법 3개를 먼저 봤고요. 다음 나머지 캔과 쿠드의 용법 3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법은 뭐냐면 캔이 의문문에서 과연 뭐뭐일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뭐뭐일까? Can it be possible to run 100 miles a day without any rest? 자, can it be possible? 이시 문법적으로 뭐에 해당됩니까? 가짜 주어, 가주어. 뭘 보고 금방 알았어요? 뒤에 여기 나와 있는 to 부정사를 보고 얘가 진짜 주어구나. 그럼 진주어가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나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뭐가 to run 100 miles a day니까 하루에 100마일을 without any rest. rest는 이때 명사로 휴식이죠. without은 없이란 뜻이고 어떠한 휴식도 없이 하루에 100마일을 달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100마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르죠. 거리가 100마일은 우리 킬로로 따지면 160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60킬로를 달리는 게 휴식도 없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추측의 용법으로 캔이 뭐뭐 일리 없다. 근데 얘는 뭘로만 쓰여요? 요거 부정형으로만 쓰일 때. 그러니까 캔이 아니라 사실은 뭔 거예요? 캔낫인 거죠. 캔낫. 자, 얘는 now what he's talking can't be true. can이 아니라 뭐다? cannot, can't죠. 지금 what he's talking. 자, 여기 이 전체가 지금은 부사고요. 이렇게 대괄해 볼까요?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학교에서 주로 배우지만 얘는 명사절 접속사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해석이 뭐뭐라는 것입니다. 뭐뭐라는 것.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can't be true. 사실 일리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일 수 없다가 아니라 사실 일리 없다. 자, 이해되죠? 자, 마지막으로 could 하나 볼게요. could가요. 정중한 부탁으로 뭐뭐 해도 될까요? 근데 can도 가능합니다. 근데 could를 쓰면 can보다 could가 좀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could you please hold this a while for me? 자, 이것을 a while은 for a while의 의미예요. 잠시. a while은 잠시. 절 위에서 잠시 이것을 hold 잡다. 붙잡고 있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절 위에서 잠시 이것 좀 잡고 있어 주실래요? 이런 예문 언제 쓰일까요?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는데 내가 애완견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목줄을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 뒷사람한테 잠깐 이거 좀 잡고 계셔 주실래요? 라고 할 때 쓰는 게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 can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돼요. 해도 될까요? 해주시겠어요? 이런 말인데 could를 쓰면 좀 더 공손한 정중한 표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두고 자, 그럼 can하고 could에 대한 용법 6가지는 다 끝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문맥에 맞게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정확히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will, would, shall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will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죠? 계획이나 추측을 나타내서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문 It will soon be warm as I turn the heater on just now. 자, 여기 it은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소위 뭡니까? 여기 온도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그러면 얘는 해석하지 않고 곧 따뜻해질 거다. as 이때 접속사 as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주절과 부사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슬래시 2개 했어요. as는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 I turned on. turn on이 무슨 뜻이죠? turn on이 켜다죠. turn the heater on just now. turn on이 켜다. 내가 히터를 just now 바로 지금 켰기 때문에 곧 따뜻해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will, would, shall의 용법으로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 뭐뭐 할 거다라는 계획이나 추측이 아니라 내가 뭐뭐 하려고 하다인데 부정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will이 아니라 will not, won't의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예문을 보면 I won't tell anyone about your secret. 자, 여기 won't가 나왔죠? 해석은 나는 너의 비밀에 관해서 anyone,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계획이나 추측이 아니라 나의 의지인 거죠. 나의 의지.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하지 않으려고 해 라는 뜻의 will의 용법이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은 뭘로 잘 쓰인다? won't 이렇게 부정 형태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엔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고 해서 이 규칙과 불규칙에 관한 것은 중요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would 더하기 동사원형을 사용했을 때 얘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하곤 했었던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문 She would go to an aquarium with her father when she was young. She would go to an aquarium. 어쿠아리움이라고 선생님이 읽었지만 영어 발음이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아쿠아리움이라고 많이 하죠. 아쿠아리움. 전명구 to an aquarium은 아쿠아리움의 즉 수족관에 아쿠아가 들어가면 물이라는 뜻이죠. 어쿠아리움은 수족관입니다. 그녀는 수족관에 가곤 했습니다. 누구랑? With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랑. 언제? 예전에 과거에 습관적으로 갔는데 규칙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따금씩 갔을 때가 있다란 말이고요.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부사절 조동사 나눠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would가요. 아까 could와 마찬가지로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 정중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언제냐면 Would you please speak a little louder? 자, a little louder.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약간 louder,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더 크게. 이거 해석 가능하죠?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때 공손한 표현으로 Will you please speak a little louder? 도 가능한데 좀 더 공손한 표현 뭐다? would 또는 could 같은 can도 됩니다.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또는 will you please speak a little louder? 또는 could you 또는 would you please speak a little louder? 다 가능한데 could나 would가 좀 더 공손한 정중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영어에서는 많이 쓰진 않지만 주어가 we일 때는 이제 종종 씁니다. shall이 나오는데요. shall이 뭐뭐 할까요? 라고 할 때 의문문에서 이렇게 쓰여요. What time shall we make it to watch the jazz concert? 그러면 what time은 몇 시죠? 몇 시에 shall we make it?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 잘 하려면 이 make it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make it은 만나다 또는 가다 오다라는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성공하다 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나다의 뜻이에요. 뜻이 뭐가 있다고요? 움직임을 나타내서 make it to 다음에 장소 명사 그럼 어디로 가다 오다 또는 그냥 make it만 써서 만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I made it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이렇게 성공하다 해내다 라고 할 때 make it도 있습니다. 자, 몇 시에 우리가 만날까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라고만 쓸게요. 그 재즈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몇 시에 만날까요? 라고 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an, could, 그 다음에 will, would, shall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may하고 might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다음 화면. may하고 might 많이 보던 거죠, 역시.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아주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선생님 기본 개념 설명해 드리면 may의 과거 형태, 과거 조동사 형태가 might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제도 공이 똑같이 may 동사원형, might 동사원형 쓸 수 있어요. might 나왔다고 무조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may 동사원형이나 might 동사원형이 뭐뭐 일지도 모른다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예문 하나 볼게요. Kate might know how the new project works. Kate는 may know라고 해도 돼요. might know도 현재를 나타내서 알지도 모른다. 지금 알지도 몰라요. 뭐를? How the new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터가 how 어떻게 works 작동하는지. 사물이 일하다 그러면 안 되고 사물 기계면 작동하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문사인 who나 when, how, which 이런 것들이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되면 어떻게라는 이 의문사의 해석을 한 다음에 반드시 뒤에 붙여야 될 게 뭐뭐 한지라는 해석이에요. 의문사는 해석을 뭘 붙인다? 한지를 붙인다. 한지. 어떻게 새로운 프로젝터가 작동하는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뭐뭐 해도 좋다라는 메이가 있어요. 뭐뭐 해도 좋다. 자, you may choose anything that you want to have.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어떤 것이라도 선택해도 좋습니다.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당신이 가지길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선택해도 좋다. 이때 허가 뭐뭐 해도 좋다. 앞에서 공부했던 게 있었는데 뭐였죠? 그렇죠. can도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가 있었죠. you may choose anything 해도 되고 you can choose anything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원문에서요. 뭐뭐 하기를 이라고 할 때 may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뭐 왕 오래 사시길, 뭐 만수무강 하시길, 뭐 이런 기원문들 지금 많이 쓰질 않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역사적인 어떤 글이 있으면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선생님 좀 더 현대적인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Long may our success continue. 자, 이거는 기원문에서 느낌표를 찍어서 기원문의 형태에서 부사가 맨 먼저 나오고요. 부사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ma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조동사 뒤에 뭐?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이런 구조로 쓰이고요. 이때 long은 원래 평서문의 구조로 하면 뭐예요? Our success may continue long이죠. long은 부사로 오래 길게 감탄문이니까 기원문이니까 우리의 성공이 오랫동안 계속 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must와 관련된 must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알고 있죠. 동의편으로 have to 비슷한 표현 ought to, should 그리고 need to까지 있는데 이것들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ust 또는 have to가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의무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이 must고요. must have to가 비슷하게 강하고 그다음에 ought나 should는 그 해야 하는 의무의 강도가 좀 약한 편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꼭 해야 돼라는 의미일 때는 must나 have to를 쓰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Students attending this class must answer all the questions on the test. 자, 이때 attending은 현재 분사죠.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현재 분사니까 해석을 써줄게요. 참석 뭐에? 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은 must answer all the questions. answer 타동사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한다. 어디에 있는? 시험에 있는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문장인데 이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must를 사용한 거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때 must 대신에 뭐 have to를 써도 됩니다. 구조 똑같고 해석 같으니까 이렇게 구조 분석만 표시만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수식하고 똑같은 해석 전명구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must 여러분 많이 봤죠. 대부분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의 형태랑 많이 쓰이죠. must be 이렇게. 자, 예문 하나 볼까요? He must know the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I gave him before the class. He must know. 그는 알아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엔 must be가 쓰이긴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일반 동사의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활용이 가능한 예를 만들어 봤는데 그가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알매 틀림이 없다. 뭐를? 올바른 답을. 뭐에 대한? 자, 여기 여러분 잘 봐요. 추가 설명. answer가 동사면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answer가 명사로 해답이나 정답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되면 뒤에 목적어를 바로 갖지 못하죠. 그때는 전치사를 뭘 수반하냐면 to를 수반해요. answer to the question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 질문의 답. 그것도 뭐죠? correct answer니까 정답이라고 하면 되겠죠. 올바른 답. 그는 그 질문에 올바른 답, 정답을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어떤 질문? 뒤에 관계대명사절 나왔어요. 여기 사이에는 위치나 대시 생략되는 거죠. 어떤 질문? 위치나 대시 생략되고 I gave him, 내가 그에게 주었던. 언제? Before the class, 수업 전에 내가 그에게 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need to 동사 원형입니다. I need to get directions to Seoul Convention Center. 자, 나는 need to 동사 원형이니까 나는 얻을 필요가 있다는데요. 이때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되는 게 directions to 하고 명사가 나오면 이때는 반드시 direction이 방향이 아니고요. get를 붙여서 여러 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directions to 명사 그러면 어디 어디로 가는 방향, 길이에요, 길. 여기 directions s 붙이고요. to 명사 장소 나오면 어디 어디로 가는 길. 나는 서울 컨벤션 센터로 가는 길을 알 필요가 있다가 되고요. 여기 directions to 명사도 전면구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뭔 말 필요가 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그 외에 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 화면을 칠판을 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할 필요가 없다면 need to가 할 필요가 있다니까 앞에 don't를 붙여서 don't need to 하면 되는데 have to의 부정이 don't have to가 되는데 have to가 해야 한다잖아요. don't have to가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예문 똑같은 거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구문 분석 똑같이 하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worry.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bout your grades. 당신의 grade는 뭐예요? 여기서 성적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Since I'll help you out. since는 이때 부사절 접속사고요. 뭐뭐 때문에란 뜻이죠.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인지 뭐뭐 이래로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since절 외의 주절이 현재 완료면 since는 다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고 주절이 현재 완료가 아니면 다 때문에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때 out은 부사입니다. 부사. 전치사가 아니고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내가 너를 열심히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라고 해석 안 해도 돼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성적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란 말이고 이때는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똑같은 구조로 한번 표시만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G마스터 자체에다가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don't have to나 don't need to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적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need not 더하기 여기 worry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됩니다. You need not worry about 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 하나 더 필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용법 도덕적 의무나 충고를 나타내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가 must도 있고 have to도 있고 ought to도 있고 should도 있는데 must와 have to는 지금 계속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ought to 있죠. ought to. 미국 사람은 ought 이렇게 발음합니다. ought to랑 그 다음에 should는 우리가 꼭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ought와 should입니다. 두 개 의미가 비슷하고요. All faculty members ought not to be late for work. 자, ought to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ought not to입니다. 다시 여기 들어간다는 거 표시해 놓고요. faculty란 단어는 교수진 또는 여기서는 교직원이에요. 교직원이나 교수진을 나타내는 단어가 faculty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를 작게 쓰냐면 똑같은 의미로 ought to 대신에 should not 써도 돼요. should. ought not to 대신에 should not 써도 되니까 사이에다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자, 그럼 주어 동사는 지금 여기 모든 교수진은
ought not to be late. 늦어서는 안 된다. 늦지 말아야 한다죠. for work. for work는 뭐예요? 직장에, 이렇게 work는 직장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뭐 쓸 수 있다고요? should 써도 돼요. should. All faculty members should not be late for work.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뭐일 거다라는 의미의 should가 있어요. 그러니까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이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더니 해석이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어떤 확실성, 당연함이 되게 높아요. 확실한 그런 경우에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확실한 경우에 뭐뭐일 거다라는 표현으로 will을 쓰지 않고 should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Mr. James should come back. Mr. James는 돌아와야 한다가 아니라 돌아올 것이다. 확실히 돌아올 것이다. 어디에? To class, 수업에. 그것도 언제? soon, 곧. 자,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때문에, 뭐 때문에? He recovered his health 그랬죠? recover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사람이 뭐를 회복했어요? 그의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교실이 나오고 미스터 누구누구 나왔으니까 선생님이구나. 미안 해석이 제임스 선생님은 그가 그의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곧 수업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기 should가 뭐라고요? 돌아올 것이다. 왜? 확실히 돌아올 거다, 당연히 돌아올 거다라는 의미로 will을 쓰지 않고 should를 썼는데 여기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must, have to, ought to, should, need to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유형의 조동사들이 남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본 경우들도 있으니까 마지막 설명 잘 듣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누구냐면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이거 많이 봤죠? would rather도 있어요. 차라리 뭐뭐 하겠다는데 had better, would rather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may well 이라는 표현인데 may well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used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하나씩 정리. 자, had better,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인데 예문 볼게요. You had better not. 자, 여기서 기억할 거. had better의 부정은 had not better가 아니라 뭐예요? had better not, had better not 이렇게 외워요. had better 다음에 not이 어디 들어가요? 뒤에 들어갑니다. 부정할 때. You had better not skip breakfast. 너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자, 부정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skip은 건너뛰다니까 거르다라고 해석할게요. everyday, 매일. 너는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To make the most of your brain.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이게 수거예요. make the most of가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 무엇을 최대한 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brain이 두뇌, 뇌니까 너는 너의 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인데 이때 had better no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would rather not이에요. would rather도 not을 어디에 쓴다? 뒤에다가. had better, would rather가 거의 같은 의미니까 같이 외워두십시오. 구조 표현은 선생님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하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다? 뭐하는 게 당연하다? may well이 있습니다. may well. He may well be surprised at her sudden appearance. 그가 may well be surprised. 놀랐음에 놀란 것은 당연하다. be surprised at이 수거죠. 뭐뭐에 놀라다. at her sudden appearance. 자, 원래 appearance는 appear, 나타나다라는 동사의 명사니까 나타나는 것, 출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생명체, 물체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 외모도 appearance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갑작스러운 외모는 이상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출현, 갑작스럽게 나타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란 것이 당연하다. 놀랐을 것임이 당연하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may well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may as well이라는 게 있는데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had better와 would rather랑 같은 표현인데 여기는 may as well 뒤에 선생님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썼어요. 이게
뭐뭐 보다라는 원급 비교로 may as well에 as가 있으니까 이 뒤에 as 표현을 하나 더 썼어요. 그럼 여기서는 as를 만큼 그러지 말고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뭐 보다, 뭐뭐 보다 앞에 as는 특별 해석을 하지 않고 may as well 전체를 그냥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되는데 you may as well find a way. 네가 방법을 찾는 게 더 낫다. 어떤 방법? 자, way 다음에 to 부정사나면 이렇게 꾸며주죠. 형용사적용법 뭐뭐 할. figure it out. figure out은 해결하다, 알아내다, 해결할 방법.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아내는 게 더 낫다. 누구랑? with me. 나와 함께. 뭐보다? on your own. on one's own은 by oneself죠. 그죠? 그래서 너 스스로 보다 나와 함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죠.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 이런 말이에요. 자, on one's own은 혼자서죠. 혼자서, 홀로. 자, 홀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나랑 같이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남았습니다. 자, used to 동사 원형이 과거의 규칙적 습관. 습관? 규칙적, 불규칙적? 앞에서 봤죠? 앞 강의에서 뭐가 있었어요?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이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고 해서 뭐뭐 하곤 했는데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 한 게 아니라 이따금씩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수족관에 아빠랑 같이 갔었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used 동사 원형은 규칙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둘 다 뭐뭐 하곤 했다는데 지금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문 There used to be an Indian restaurant around here. 자, there 비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 뒤에 여기가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예요. 자, 그럼 이건 직역하면 있곤 했다. 뭐가? 인디언 레스토랑트는 뭐예요? 인디언 식당이 아니라 인도의 식당. 인도 식당이 여기 근처에 여기 주변에 있곤 했다,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요. 뭐뭐 하곤 했다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be used to 이런 거 나오고 어떤 때는 ing 나오고 어떤 때 동사 원형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be used to ing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 ing인 거고 그러니까 명사도 당연히 전치사 to 뒤에 나올 수 있겠죠. be used to 명사도 가능한데 자, 예문 하나 볼까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뜻이 뭐다? 익숙하다. I'm used to operating this machine, although it is a little complicated. 자, 나는 작동시키다죠.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익숙하다. used 동사 원형 아니잖아요. 그죠? be used to ing입니다. ing 꼭 기억하고요.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 뭘지라도 it's a little complicated. a little 약간 complicated 복잡한이라는 뜻이죠. complex, intricate 이런 말과 동의어가 되죠. VMAS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에 동의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be accustomed to ing. 그럼 이 문장 이렇게 바뀌겠죠? be accustomed to 다음에 여기 ing. 나머지 구조 똑같습니다. 표시만 해볼게요. 자, 그런데 be used to 다음에요.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문법이 뭐야? be used to ing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be used 다음에 to 동사 원형은 어떤 구조냐면 발음도 달라요. 얘는 be used to ing고요. 얘는 be used 사용된다라는 수동태 더하기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해되죠? 자, 예문 볼까요? This tool is used to assemble the table which I ordered online. 이 툴이 뭐죠? 그쵸? 도구란 뜻이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도구는 수동태예요. 그냥 사용된다. 사용된다. 이게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 도구는 사용된다. 뒤에 투부정사가 뭐가 붙은 거예요?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 있죠. 목적.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붙은 거예요. 목적. 근데 어셈블은 무슨 의미? 조립하다라는 뜻이죠. 조립하다. 뭘 조립하기 위해서? assemble the table. 테이블을
조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어떤 테이블? 뒤에 관계대명사절 which 이하 있네요. which I ordered online.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던 테이블을 조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럼 드디어 우리 조동사 부분 정리 구체적으로 다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